점심식사들 다 하셨죠? 네, 오늘 두 편 영화가 아주 대조적인 영화입니다. 그죠? 앞에 거는 굉장히 그 좀 과거보다는 이제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였고요. 나중 거는 이제 뭐 미래예요. 그래서 이제 대조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주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사라져가는 것들 중에서 이제 대개들 그 무대 장면이 장터로 나와 있었잖아요.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면 이제 그 오일장도 이제 서서히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그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 장터에 대해서 그렇게 추억이 얼마나 있을지 청소년들은 특히 더 힘들지 않나. 근데 이제 여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그 추억거리도 많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운현선 감독이라는 60대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. 16회 국제 노인 영화제에서 시스 프레드상을 받은 작품입니다. 그래서 운현선 감독은 사실 전문 그 영화 감독은 아니에요. 운현선 감독이라는 사람은 이제 실버넷이라는 데에서 사회 기자로 활동하면서 그 방송을 주로 하던 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이 운현선 감독하고서 좀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서 또 하필이면은 그 정영선 사진작가 작품전에도 제가 같이 간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참 묘한 인연이 있구나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운현선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는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시장 가던 그런 추억이 요즘은 귀에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그 향수를 달래기가 참 아쉽다. 그래서 이제 그 사라져가는 것들 안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뻥튀기 아줌마에 대한 그런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오일 장터에 가서 이제 그 뻥튀기 아줌마가 한 33년 동안 일을 한 걸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는 분이긴 하지만은 반면에 삶의 철학도 있는 것 같아요. 무슨 철학이라고 전 좀 깊이 받았냐면은 돈 있고 잘생긴 사람하고서는 말을 안 한다 그랬다고 합니다.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옆장술에 사무실에서는 이제 타이피스트들이 정말 없어졌죠. 그 70년대, 80년대만 하더라도 80년대까지도 타이피스트들이 있었어요. 네. 제가 갓 입사할 때 보면 타이피스트 있어가지고 했는데 90년대 넘어가면서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그 타이피스트들이 없어졌죠. 그런 것들이 있고 그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라든가 그 50년대, 60년대, 50년대쯤 되겠네요. 인력거래는 것도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특히 교환원 60년대에는 교환원 그다음에 사진 현상도는 70년대까지는 좀 있었던 것 같았는데 80년대 넘어오면서 없어지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가는 거 아니겠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들고요.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을 보면은 최복순 뻥튀기 아줌마가 73세로 돼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생동감이 있죠.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생동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특히 자격증이 4개씩이나 있다고 하잖아요. 없이 살면서도 구김살 없이 살다는 거는 참 보기가 참 좋지 않나. 그래서 이
반면에 이제 또 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. 뭐 아줌마 그 손님하고 얘기하다가도 언니는 못 튀겨 뭐 하면서 다른 건 다 튀겨도 언니는 못 튀겨 이런 그 살아가면서도 여유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장영신 작가는 64세로 한 10살 정도 차이가 지죠. 주인공하고. 그래서 장영신 작가는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주로 장터 전문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이거를 갖다 좀 조사를 하면서 오일장이 우리나라에 600개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. 오일장이 그렇게 많더군요. 그래서 이제 이분도 사실은 왜 오일장에 대해서 전문 사진 작가가 됐냐 했을 때는 보니까 이분도 이제 오일장을 다니다가 보면은 향수가 많이 젖어 있고 그다음에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점점 없어지는 이런 아쉬움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잊혀지는 게 너무 아깝다.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걸 기록 보관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전문 사진 작가로서 쭉 오신 분이죠. 그러고 이제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장터는 사실 그 민초라고 얘기를 하죠. 백성. 요즘은 뭐 그런 용어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민초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어떻게 봐서는 나의 삶의 사명감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잔잔한 성격인 것 같아요. 그때 저도 전시회 가서 보니까 말수도 별로 없고 조용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저분이었구나 했는데 자, 어떤 동간에 대조적인 인물상으로 해가지고서 작품을 잘 만들었어요. 그 일반 다큐멘터리하고 조금 차이가 지는 거는 다큐멘터리는 시종일관 주인공을 중점적으로 쭉 나왔지만은 이번 작품은 주인공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주인공과 대조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굉장히 잘 구성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쭉 있는데 특히 저는 저기 정영신 장애가자라는 그 작품에서 나와 있는 저 장면은 대개들 예전 거니까 흑백 이게 사진도 보면은 컬러가 있고 흑백이 있는데 흑백이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그런 잔잔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모녀가 장터에 와가지고서 호떡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그 해맑은 웃음, 행복한 웃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많이 잊혀져 가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주요한 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뻥튀기 아줌마가 돈 있는 사람과 멋진 사람과는 나는 이야기를 안 한다. 나는 힘없고 힘없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사는 게 즐겁다. 그 다음에 농담 삼아 모든 걸 튀겨도 아줌마는 내 못 튀겨 하는 그런 여유스러운 면을 참 보여준 게 참 좋았다고 보고요. 이 사진작가는 이제 장터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정을 나누는 곳이다. 조상의 지혜가 모여있는 이런 정보 교류의 장소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정을 나누는 게 이 장터의 근본 목적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 흐름을 갖다 한번 이렇게 그 한쪽으로만 보고 있으면 좀 느낌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를 보면 이제 대형 유통시장이 요즘 이렇게 크고 뭐 어떤 거는 5층짜리 건물도 있고 뭐 1층짜리 전매장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중형 유통장도 있고 소매 유통장도 있는데 이 자세히 쳐다보면은 사실 이렇게 그 오일장 같은 경우에는 난잡하고 물건도 조잡해 보이고 막 하더라도 사실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푸근한 감을 느끼지 않나. 우리가 이제 대형 이런 유통 상가들을 가보면은 물건도 많고 뭐 다양도 하고 뭐 자주한
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좀 안정적인 감을 갖지 못하지 않나. 그래서 요번에 이 작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렇게 바쁜 사회생활과 격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정말 정신없이만 살고 있는데 이런 시골 장터 쪽에 드라마를 보면서 좀 한번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시